저는 많이 아팠어요.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을 7살 때 진단을 받아서 어머니랑 정신과에 손잡고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저를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런 좋지 못한 밀가루로 만든 디저트류, 그리고 이런 커피류,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쉽사리 잘 먹지 못해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커피, 우유, 이 6개를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시는 순간부터 건강이 빠르게 좋아지실 건데, 그 대신에 뭘 드시면 되냐? 작가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책을 집필한 저자이고, 유튜브에서는 다이어트 해커 이소울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른 영양 상식 알려드리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린 나이에 건강 상식을 전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책의 서두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저는 많이 아팠어요.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을 7살 때 진단을 받아서 어머니랑 정신과에 손잡고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정신과 선생님께서 설문조사도 막 하시고 했는데 소아우울증이고 조금 심각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머니께서도 몰랐는데 성인 우울증의 정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받아서 먹어야만 했고, 항상 웃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우울한 표정을 짓고 다녔던 유년기를 보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올바른 영양 상식을 알려주시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틀렸구나, 몸에 좋다는 상식들이 틀렸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많이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울증이 좀 많이 심하셨던 거예요? 그쵸, 많이 심했죠.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어떤 루틴이 있었냐면, 점심 식사 이후에 운동장이 이렇게 넓게 보이는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혼자 1시간 동안 있었어요. 햇빛을 맞으면 우울증이 좋다라는 공부를 했었어서 너무 힘들고 가만히만 있어도 눈물이 막 났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눈 감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1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부한 많은 권위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상식들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해외의 근거 자료를 기반해서 제 몸에 적용한 영양 상식을 토대로 저는 거의 모든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것들을 저 혼자 알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권위자라는 분들도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을 한 건데, 전달하시는 내용이 좀 오류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처방한다거나, 아주 대표적인 오처방의 예인데요.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건, 병원에서 근본적인 목적은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증상을 완화하는 데의 목적이 가장 크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 건, 이걸 먹으면 감기가 낫기 때문이 아니라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는 거를 지금 불편하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일단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가면 병을 치료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소수의 양심적인 의사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그렇고요. 그 권위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분들께서 공부하신 내용들이 물론 이룰 수는 있겠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다만 그 지식들이 아주 최근에서야 밝혀진 최신 영양학과 의학 지식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주시는 정규 교육과정을 토대로 조금 오래된 지식들을 토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환자라고 해서 이분이 전문가시니까, 나보다 공부 더 잘 많이 하셨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물론 해주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 주위에도 양심적이고 능력 있으신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소수예요.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 권위자분들은 환자를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환자분이 원하는 걸 맞춰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약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기에 해주는 것일 뿐이지,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코넛 밀크를 드셔라, 아니면 식습관을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아침에는 소금차를 드셔라,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피곤하고 서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 음식이나 식사 드시거나 하실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고요. 그쵸. 저도
간식, 과자 같은 거 많이 좋아했는데 웬만하면 먹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잘못된 걸 많이 먹다 보면 당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정말 괴롭습니다. 우울증 겪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좋지 못한 과자나 커피, 밀가루, 설탕, 나쁜 기름, 식물성 기름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거 배제하는 게 요즘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있지 않아? 맞아요. 그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입에 붙어있는 것처럼 대체 식품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설밀, 나티, 커유라고 하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커피, 우유 이런 것들을 배제하시려면 가장 효과적인 건 대체 식품을 찾으셔서 그것들을 대신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 달달한 거 드시고 싶다면 알룰로스,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아니면 자일리톨,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탕만큼 달달하지만 사람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대체당들을 추천드리고, 밀가루는 쌀가루, 쌀로 만든 거 많이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나쁜 기름, 앞서 말씀드린 식물성 기름,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은 동물성 기름으로 많이 드시고,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이렇게 드시고, 추가적으로 튀김은 저도 많이 먹곤 하지만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산화물,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각보다 되게 해로워요. 그래서 치킨이나 어떤 새우튀김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 하나가 피부에 뭐가 많이 나고 계속 자도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손도 대시지 않는 게 나아요. 카페에 오면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카페에서는 주로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영양상식을 공부하기 전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카라멜 마키아토 달달하고 씁쓸함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맛있고, 디저트 같은 것도 케이크나 쿠키,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빵류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먹고 했는데, 저를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런 좋지 못한 밀가루로 만든 디저트류, 그리고 이런 커피류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쉽사리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캐모마일 우려서, 캐모마일 우리는 것도 티백에 하는 거랑 이렇게 직접 해주시는 거 되게 다른데 여긴 되게 좋은 거 쓰시네요. 그래서 이런 티 종류, 카페인을 좀 채우고 싶다면 얼그레이 티나 뭐 홍차, 당류가 들어있지 않은 걸로 먹고, 아니면 페퍼민트나 티 종류로 주로 마시고 있습니다. 디저트류는 잘 안 먹어요. 저는 커피를 시켰는데 네. 이런 커피는 아예 안 드시는? 저도 방탄커피라고 하는 기버터나 카카오가루 그런 것들을 타서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긴 해요. 근데 조금 카페에서 얘기하는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는 잘 마시진 않아요. 이 밖에서 내리는 원두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몸에 집어넣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잘 마시지 않고, 마시게 되더라도 항상 티 종류를 마시거나 불가피하다면 물을 마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잘못 먹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음료 종류에서 많이들 드시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단백질 쉐이크를 몸에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운동 끝나고 아니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라거나, 특히 40대, 50대 분들은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된다 말씀 듣고 드시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게 나아요. 단백질은 정말 조심하셔서 드셔야 되고, 고기를 많이 드시게 되면 그런 단백질이나 탄단지 비율 같은 거는 계산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맛있는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시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음료는 물과 티 종류, 아니면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는 당이 들어있지 않은 레몬수, 아니면 레몬티, 아예 통째로 유기농 레몬을 갈아가지고 담겨져 있는 그런 레몬티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레몬이 진짜 사람 몸에 좋아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식단이나 차 드실 때도 좋은 거 선별하셔서 빠르게 건강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 식사도 이야기가 많잖아요. 황제의 아침 식사 라고 하면서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좋다, 아니면 뭐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드셔주시면 식이섬유와 함께 배변이 잘 된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맞는 말이냐면, 공복 시간이 전날 저녁 식사를 5시, 6시쯤 이른 시간에 하셔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한 9시, 10시쯤 여유롭게 하게 되시면 그 공복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장이 휴식할 시간을 줘서 우리 몸에 이로운 건 맞아요. 근데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건, 내가 전날에 저녁 식사를 한 8시쯤 하고 다음날 출근해야 돼서 아침 일찍 한 6시쯤 일어났어요. 그러면 공복 시간이 10시간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굳이 챙겨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닭가슴살 같은 거, 단백질 쉐이크나 계란밥, 현미밥 이런 것들을 든든하게 챙겨 먹어주시면 장이 휴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지식들을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위산이 나오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폐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에 휴식할 시간을 주지 않고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어떤 일반화된 상식이죠. 그런 것들을 따라서 공복 시간이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매일같이 챙겨 드시게 되면 될수록 살이 계속 찌고 피곤해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그렇게 좀 악순환이 반복되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저는 소금차 같은 걸로 대체하는 편입니다. 저는 해외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의 지식들은 국내에서 쉽게 찾아보긴 좀 어렵고 해외의 논문 아니면 해외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혜로우신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해외 저자인 정식 도서 그리고 논문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생소하다고 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강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최겸님이나 닥터 라이블리님 같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듣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가공해서 해외 지식들을 우리말로 바꿔서 전해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식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랬지만 사실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고 계시면 주위에 아주 이 피부 좋고 건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이고 해외에서는 이미 익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검색해보시고 책을 읽어보시고 하면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못 먹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작가님께서는 맛있는 거를 아예 안 드시는 편이신가요? 맞아요. 많은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의 콘텐츠를 보시고 그러면 뭘 먹어야 되나요, 서울님? 많이 여쭤보세요.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콘텐츠의 마무리나 아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결론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하고 덧붙이거든요. 드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밀가루 특히 달달한 설탕류, 나쁜 기름, 커피, 우유 이런 것들을 안 먹고 뭘 드시면 되냐 알려드릴게요. 설밀 나티 커유 제가 존경하는 저 유튜버이시자 건강 콘텐츠 만들고 계신 최겸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커피, 우유 이 6개를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시는 순간부터 건강이 빠르게 좋아지실 건데 그 대신에 뭘 드시면 되냐 설탕은 알룰로스, 스테비아 자일리톨, 에리스리톨과 같은 단맛을 내면서도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천연 감미료를 드시면 되고요. 밀가루, 쌀가루로 된 음식을 드세요. 쌀 기반인 거, 흰쌀, 통밀, 현미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혈당 스파이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몸이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거를 드시면 돼요. 그게 밀가루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쁜 기름, 콩기름, 파뮤,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안 좋죠? 왜냐하면 오메가6 함량 높으니까 그러면 뭘 먹어야 되나요? 오메가3와 오메가9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돼지 기름, 소기름, 아보카도유 이렇게 원래부터 기름을 머금고 있는 음식에서 추출한 기름을 드시면 됩니다. 식용유 하실 때 일부러 해바라기 콩기름보다 비싸니까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버터를 많이 드세요. 버터.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기버터라고 하는 동물성 지방에서 유당을 완벽하게 제거한 아주 깨끗하고 사람 몸에 보약이 되는 기버터, 앵커버터, 이즈니버터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튀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튀김은 사람에게 정말 해로워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튀김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으시는 것보다 내가 어떤 질환이 있거나 병이 있다, 좀 빨리 회복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튀김을 완전히 3개월 정도는 제거를 하세요. 그런 다음부터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내 장내 환경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그런 다음에는 저처럼 가끔씩 허니땡땡 그 치킨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거 그것도 가끔씩 드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좀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생소한 지식들이 제가 언급하는 권위자분들이 말하는 내용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시고 반발심을 가지시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거나 나라에서 서포트해주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콘텐츠를 만들 때 주의하는 부분은 근거 자료를 항상 제시를 하고 그 근거 자료의 기반, 논문 자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내용이 믿을만한 협회에서 조사해낸 내용인지 그것들을 항상 첨부를 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릴 부분은 권위에 굴복하시거나 이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니까 그냥 따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단순히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것보다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제 유튜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정반대 내용들, 생소한 지식들을 실천했을 때 제가 얻고 있는 활기, 그리고 명료한 눈빛, 이런 피부들, 저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실천했을 뿐인데 얻게 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건강이 전부잖아요.